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목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들이 날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책 대결은 무색해지고 네거티브 비방만 거세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심사가 엄격한 도덕성 잣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부적격 판단을 받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평두매 습지가 2년 전 집중호우 피해 이후 생태 복원 작업을 거쳐 천연기념물이 돌아오는 자연의 보고로 거듭났습니다. 화순에 이어 나주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전라남도가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책 대결을 펼치겠다던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사이에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선거 초반이긴 하지만 예비후보 캠프 측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는 등 네거티브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 캠프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한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용섭 예비후보에게 공개 질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비후보가 시장 시절 시사나 보건환경연구원과 특정 업체에 24억 원 특혜 의혹 보도를 직접 무마시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1년 동안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이용섭 예비후보는 광주 시민께 단 한치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용섭 캠프 측도 입장문을 내고 보도된 내용은 수차례 해명한 바 있고 법령에 따라 진행해온 수의계약이라며 의도적으로 흠집내려는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도 예측 불가능한 신종 감염병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했을 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의계약 이 부분은 특혜는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자체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진행됐었던 거고요. 수의계약을 추진을 통해서 긴급한 차단 방역을 하라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공천심사를 앞두고 예비 여론조사와 관련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강기정 예비후보가 이용섭 예비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내용이 유포되자 이용섭 캠프에서 중앙당 확인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며 유포자를 찾아내 법적 조치하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또 최근에는 TV토론 참석 여부를 놓고 강기정, 이용섭 예비후보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책 대결을 하겠다던 후보들의 약속은 사라지고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흐르는 건 아닌지 유권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시종 예비후보에 이어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도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요. 대선 패배 이후 커진 쇄신 혁신 공천 요구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60명 가운데 12명에 대해서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는 등 범죄 경력에 대해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범죄 경력 및 음주 경력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도덕성 측면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된 경력이 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형이 확정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후보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 청장은 10년 이내 2회, 15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정한 중앙당 기준과 다른 이중잣대라며 재심 신청과 함께 오늘 예정된 대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이 정한 그 7대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하급 당부에서 이렇게 강한 기준 잣대를 들이대면은 이중 잣대 아니냐. 이에 앞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도 중앙당의 부적격 판단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두 유력 후보가 낙마 위기에 놓이는 등 음주운전 전력 여부가 민주당 공천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면서
선거구도 재편과 함께 후보 사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오락가락한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앞으로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경우 유권자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을 더 엄격하게 갖춰야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내내 맑더니 오늘은 날이 흐립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를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이렇게 날이 흐리겠고 약한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내리는 비의 양이 적다 보니 대개 건조함이 해소되긴 어렵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 계속해서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더 높게 출발했습니다. 광주의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지사 선거에 도전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정치적인 전남이 아닌 삶의 전남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진보당 민점기 후보는 박근혜 탄핵과 함께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이정현 전 대표에게 정계를 떠나라며 비난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정현 전 대표가 전남 지역 기자들 앞에 처음 섰습니다. 지난 27년은 민주당에 쏠린 한쪽만의 시간이었다며 4년을 다시 맡긴다고 해서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변화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변화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한 번은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6.1 지방선거가 바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남의 미래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당선되면 1인당 도민 평균 소득을 4만 달러로 높이고 전남의 논점을 정치에서 삶의 문제로 옮겨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동부권과 서부권을 융합시켜 전남을 4차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또 중앙당의 지원을 받지 않고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자신의 힘으로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결기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정현 전 대표의 도지사 출마에 지역 진보 세력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진보당 민점기 전남지사 후보는 이정현 전 대표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적폐를 쌓고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며 정계를 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민중의 심판을 받은 자가 언감생심 재기를 노리는 것은 전남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호남 정치에 대한 도발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비난과 지적에 대해 감내하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선택을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당선인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형 일자리 시즌2와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등 주요 핵심 사업들에 대한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시는 곤공항 이전과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등 당선인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달라는 요청을 별도로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8대 지역 현안 핵심 과제와 국립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화순에 이어 나주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전라남도가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나주 문평면 국동리 인근 소나무 6그루가 감염목으로 최종 판정돼 감염 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섰고 발생 지역 2km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로 지정했습니다. 소나무의 치명적인 소나무 재선충병은 최근 화순과 나주를 포함해 전남 13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대학병원 간호사 36살 남성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부터 일주일간 광주 동구의 한 대학병원 여자 탈의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동료 간호사 약 20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휴대전화 속 불법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년) 전 여름 집중호우로 광주 곳곳에 생채기가 남았었죠. 무등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며 습지가 훼손돼 천연기념물들이 떠나기도 했는데요. 복원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진 덕에 야생동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둥오리 10수마리가 무리를 둥둥 떠다닙니다. 집단 번식을 하는 큰산 개구리들은 산란기를 맞아 큰 소리로 웁니다. 천연기념물인 원앙들이 노늘고 밤이면 멸종 위기종인 삭과 너구리가 어슬렁거리는 이곳은 무등산 평둠의 습지. 지난 2020년 큰 비가 내린 이후 자취를 감췄던 야생동물들이 지난 2월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복원 사업 하기 전에는 멧돼지나 노루 이런 좀 한정적인 포유류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원앙, 백로 이런 조류들도 많이 날아오고 관찰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떠났던 이유는 습지가 메말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한 비가 내린 탓에 깊이 2m, 길이 160m만큼 땅이 패였는데 여기로 물이 다 흘러내려가 버렸고 산에서 떠밀려온 흙은 오히려 쌓이다 보니 육상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전체 면적 2만 2천여 제곱미터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습지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곳은 무등산에서 가장 큰 습지인 평둠의 습지입니다. 재작년 집중호우 때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가면서 훼손됐다가 지금은 습지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진흙으로 일종의 댐 역할을 하는 차수벽을 만들고 패인 곳을 메우는 등 복원 작업을 벌인 결과 이제는 물이 충분히 고인 습지로 되살아났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은 갖춰진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습지 일대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집중호우가 올 수도 있고 1차적으로는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수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공사를 했지만은 좀 부족한 부분들,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자연재해로 잃었던 무등산 생태계가 서서히 제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국내 동물산업 보호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수입업자가 거래 내역을 농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반려동물 수입 여부와 수입국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준비에 돌입한 전남 순천 일대가 정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선 순천의 새로운 상징이 될 한반도 분화구 정원이 건설되고 있고 도심 골목들도 푸른 정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을 형상화한 두 언덕. 순천만 국가정원에 올해 말 새로 완공될 한반도 분화구 정원의 조감 영상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1년여 앞두고 순천 일대는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오는 박람회에서 선보일 새로운 정원과 식물원을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남북통일과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 분화구 정원이 이번 2023 정원박람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잘해놨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순천만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지난 2013년 정원박람회에서 더 나아가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가꾸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별로 구성된 시민정원 추진단과 민간단체들이 앞장서 도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고 있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집과 가게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순천만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도심 골목들도 푸른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서 기르는 거긴 한데 남들 보기에도 좋으면은 그냥 밖에서 이렇게 구경하기에도 기분이 좀 좋아지는 면이.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1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만 5천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박람회 관람객 800만 명 달성을 기원하며 오는 23일 박람회 개최 D-Day 365일을 기념하는 그림 대회와 콘서트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문현철 광주 기본소득당 공동위원장이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광주를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문화예술 모범도시, 차별금지에 앞장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위원장은 30살까지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광주형 기본소득과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 65만 원을 지급하는 공약 등을 제시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일상에 좌절합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사자 결혼이 발생하면 인력을 파견하는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결혼 유형은 연차 휴가와 보수교육, 유급 병가, 자녀 돌봄 휴가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과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환자가 대면 진료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145곳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외래진료센터 신청은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내과 계열 전문의를 우선 지정했고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먹는 치료제 처방도 이들 외래진료센터에서도 처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내 날이 맑더니 오늘은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를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이렇게 날이 흐린 가운데 약한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비가 내리기는 합니다만 내리는 비의 양이 적다 보니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진 건조주의보도 해제되긴 어렵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은 포근하겠지만 낮 기온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강진 5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9도 보이겠습니다. 구리의 한낮 기온 21도, 광양 22도로 낮 동안에는 매우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날이 맑게 개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2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